나는 젊은 시절부터 운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손으로 길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기업과 인생의 흥망을 지켜본 지금은 단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운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운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천천히 쌓이는 일종의 기운이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 말의 대부분은 사실 태도와 습관의 결과다. 내가 만난 수많은 기업가들 중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고 싸움을 피했고 남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끊임없이 배우고 조용히 인내하며 사람의 신뢰를 쌓았다. 그런 태도 속에서 운은 그들에게 머물렀다. 반면 운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조금의 이익 앞에서 얼굴이 바뀌고 상대를 몰아세우며 분리하면 원망을 했다. 그들은 순간의 승리를 얻었지만 그 뒤에는 항상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결국 자신이 만든 벽에 갇혔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운이란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인이 만든 결과다. 사람이 세상과 맺는 관계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다. 좋은 마음으로 쌓은 신뢰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고 남을 속여 쌓은 이익은 반드시 잃는다.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운명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건 스스로가 매일 쌓는 선택의 총합이다. 나는 운이란 결국 사람이 자신을 관리하는 힘이라고 본다.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조급함을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운이 떠나지 않는다. 반면 순간의 감정에 끌려 다투고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 스스로 운을 내쫓는다. 그 차이는 단 한순간의 판단에서 갈린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사람의 운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 운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네가 오늘 남에게 한 말, 그 말이 내일의 운이 된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태도 하나가 신뢰를 만들며 그 신뢰가 모여 결국 기회가 되어 돌아온다. 운은 그렇게 쌓인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운을 기다리지 말고 운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라. 사람에게서 믿음을 얻고 매사에 정직하게 일하며 벤떼그를 남을 해치지 않는 언행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자리다. 운은 결국 사람 사이의 온도에서 피어난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된다. 운 좋은 사람은 결국 사람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많지만 사람을 잃지 않는 이는 드물다. 그 차이가 바로 운이다. 나는 운을 단순히 행운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건 사람이 쌓은 덕대이고 그 덕이 모여 세상이 다시 돌려주는 보답이다. 그러니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언행을 바꿔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하는 말, 내가 내리는 판단, 내가 품는 감정이 모두 내 운을 만들고 있다. 운이 좋지 않다고 말하기 전에 오늘 내가 만든 인연과 감정의 흐름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이 진리를 뼈저리게 배웠다. 사람이 떠나면 운도 떠난다. 사람이 모이면 운도 모인다. 결국 운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경쟁자가 아니라 불필요한 다툼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분쟁을 지켜봤지만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이긴 쪽이 더 빨리 무너졌다. 왜냐하면 다툼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운을 갉아먹는 독도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나는 경쟁을 믿었다. 싸워야 강해진다. 그 말은 절반만 옳았다. 시장과 싸우는 것은 발전이지만 사람과 싸우는 것은 파멸이다.
사람을 이기려는 순간 신뢰는 깨지고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운이 찾아온다. 한때 나는 사내 갈등이 극심했던 시절을 겪었다. 임원들 사이에 서로를 탓하는 말이 돌고 성과를 두고 시기와 질투가 뒤섞였다. 겉으로는 회사가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문제와 사고가 잇따랐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회사가 흔들릴 때 그 원인은 언제나 다툼 속에 숨어 있다. 다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남긴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긴 증오, 분노, 원망이 공기처럼 퍼져 결국 조직 전체의 운을 어둡게 만든다. 그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운을 흐트리는 에너지다. 나는 그 이후로 원칙을 세웠다.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다툼은 줄여라. 다툼은 결코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그 끝에는 반드시 상처가 남는다. 법정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도 상대의 원망을 등에 지고 살아야 한다면 이미 진 것이다. 세상에는 이겨서 망한 사람이 있다. 사업에서 거래를 독점해 상대를 몰아냈지만 그 직후 시장 전체의 신뢰를 잃고 함께 무너진 사람, 직장에서 동료를 밀어내고 승진했지만 그 후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아 외로이 떨어져 나간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이겼지만 운은 잃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도 피하라. 다툼은 사람을 이기기 전에 내 운을 먼저 해친다. 다툼을 피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운을 지키는 지혜다. 사람은 싸움 속에서 잠시 자존심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평생의 인연을 잃는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상할 만큼 싸움을 피한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기는 일보다 지속되는 관계에 투자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기회가 돌아온다. 반대로 늘 다투는 사람은 세상을 적으로 만든다. 그의 말에는 항상 가시가 있고 그의 표정에는 늘 경계와 분노가 있다. 그런 사람에게 운이 머물 리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툼은 결국 나를 깎는 일이다. 남을 무너뜨려 얻은 승리는 언젠가 나를 향해 돌아온다. 이익보다 마음의 평화를 우선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갈등의 끝에는 이익이 아니라 감정의 잔해가 남는다. 그 잔해가 마음속에 쌓이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운도 함께 어두워진다. 사업이든 인생이든 결국 운이 흐르는 길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 그 길이 막히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운은 돌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말했다. 운을 지키고 싶다면 다투지 말라. 원망보다 대화가 낫고 승리보다 신뢰가 낫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부채가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원망예이다. 사람의 마음속 원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 생기면 아주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원망이 향하는 곳엔 언젠가 반드시 불운이라는 그림자가 들이운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누군가를 해고해야 하고 누군가의 거래를 끊어야 하고 때로는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는 그런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에게 원한까지는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람이 느끼는 억울함과 원망은 한 사람의 마음을 넘어 그를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전염된다. 그 한 줄기 감정이 결국 조직 전체의 공기를 바꾸고 기업의 운을 어둡게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직원이 회사를 떠난 후 몇 달 동안 계속 병이 들고 사업이 이상하게 꼬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어떤 스님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그 사람의 마음에 남은 한이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풀어주셔야 운이 돌아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사람의 원망은 보이지 않는 저주와 같다. 그것을 사는 순간 내 운도 함께 팔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아무리 이익이 걸린 일이라도 사람을 완전히 몰아붙이지 않으려 했다. 언제나 한 발자국 남겨두었다. 그 사람에게 명예를 지킬 구멍,
자존심을 세울 공간을 주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승리는 남을 짓밟고 얻은 승리다.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남의 눈물을 밟고 얻은 돈은 언젠가 내 자식의 눈물로 되돌아온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원칙은 기업의 경영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상대의 원망을 사지 말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지 말라. 그 미움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 운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거래로 보지 않았다. 항상 운의 흐름으로 봤다. 한 사람이 나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품고 떠나면 그 마음은 보이지 않게 또 다른 형태로 나에게 돌아온다. 반대로 누군가가 억울함을 품고 등을 돌리면 그 감정의 기운이 내 길을 막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설령 네가 옳더라도 그가 억울함을 느끼면 그 순간 네가 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결국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 그 마음을 깨뜨리는 순간 운도 함께 깨진다. 운을 부르고 싶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살펴라. 감사와 신뢰로 엮인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운이 머무는 자리다. 나는 오랫동안 이 원리를 믿어왔다. 그래서 어떤 계약에서도 어떤 협상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마무리했다. 당신이 오늘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내 회사를 지켜주었다. 원망을 사면 불운이 따라온다. 감사와 신뢰를 쌓으면 운이 머문다. 이것이 내가 배운 인생의 철칙이다. 나는 평생 동안 사람을 보는 눈이 내 사업의 절반을 결정지었다고 생각한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는 마음이 바른 사람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운이 따라오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운이 떠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국 운명도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한다.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은 곧 운을 고르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려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며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려 한다. 그렇게 좋은 마음이 쌓여 결국 좋은 인연을 불러온다. 나는 수많은 거래와 협상을 해오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좋은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비슷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 그들은 대화를 해도 온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은 불안하지 않다. 기회가 찾아오면 함께 나누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한다. 이것이 바로 운이 모이는 구조다. 반대로 탓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불운이 맴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들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기운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운은 사람을 통해 온다. 그러니 사람을 잃는 순간 운도 잃는다.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먼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 그것이 운을 부르는 첫걸음이다. 나는 이 원리를 경영에도 적용했다. 회사의 핵심은 기술도 자본도 아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다. 신뢰가 있는 곳엔 좋은 인재가 모이고 좋은 인재가 모이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 자체가 운의 순환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다. 이익으로만 얽힌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하지만 신뢰와 존중으로 맺어진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속에는 불안이 없고 불안이 없으니 운도 머문다. 사람은 거울이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닮아가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변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주변을 돌아본다. 내 옆에 사람은 지금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더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는가? 좋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한 명의 좋은 사람만 곁에 있어도 인생은 달라진다. 그 한 사람이 당신의 운을 바꿀 수도 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이 밝아지고 나쁜 사람을 곁에 두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나는 운을 믿는다. 하지만 그 운은 하늘이 아닌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사람이 곧 운이다. 그러니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의 운이 되어 돌아온다. 운은 사람을 통해 온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직원, 임원, 거래처, 정치인, 스님, 심지어 경쟁자까지. 그들을 오래 지켜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드시 그들의 운이 드러나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깨달았다. 얼굴은 단순히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기록이자 운의 방향이었다. 내가 늘 말하듯 운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표정이 부드럽고 항상 다투며 불만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굳어 있다. 세상을 탓하며 살아온 사람의 눈빛에는 늘 불안이 깃들어 있고 감사와 신뢰로 살아온 사람의 눈빛에는 빛이 있다. 나는 사업 초기 법원 근처 빌딩에 있던 사무실에서 자주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그곳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았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얼굴을 보면 누가 다투러 가는 사람인지 누가 대화를 하러 가는 사람인지 금세 알 수 있었다. 다툼을 하러 온 사람의 얼굴은 항상 굳어 있었다. 눈이 날카롭고 입이 닫혀 있고 어깨가 경직되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전투의 얼굴이었다. 반면 이웃 건물의 자선단체로 향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부드럽고 눈빛이 따뜻했다. 그들의 얼굴엔 평화가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속한 세계의 공기가 깃들어 있다. 그래서 나는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평가하려면 먼저 그의 얼굴을 봐라. 눈빛이 편안한 사람은 이미 마음이 정돈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 곁에는 운이 머문다. 사업은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얼굴이 맑은 사람과 일해야 한다. 불안한 얼굴, 탐욕스러운 얼굴, 의심으로 가득한 얼굴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나는 회의실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스펙보다 먼저 표정의 온도를 보았다. 사람의 운은 말이 아니라 표정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긴장된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비판을 받아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나는 좋은 운의 흐름을 느꼈다. 반대로 항상 찡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은 늘 불안했고 그 불안이 얼굴을 거쳐 결국 행동으로 드러났다. 나는 그것을 운이 빠져나가는 얼굴이라 불렀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눈이 흔들리고 탐욕이 많으면 입이 굳고 두려움이 많으면 어깨가 내려간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운의 언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운이 좋은 얼굴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얼굴,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남을 탓하지 않는 얼굴이 바로 복된 얼굴이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을 본다. 하지만 진짜로 봐야 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표정이다. 오늘의 얼굴이 내일의 운을 만든다. 그 얼굴이 평화롭다면 그 사람의 내일도 평화롭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늘 생각했다. 건물의 인테리어나 기술보다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불안한 얼굴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탐욕스러운 얼굴로는 신뢰가 자라지 않는다. 운은 얼굴에 머문다. 그 얼굴은 마음이 만든다.
결국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닫고 표정을 고쳐야 한다.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실질적인 경영 철학이다. 운은 얼굴에서 피어난다. 오늘의 표정이 내일의 길을 만든다. 나는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하며 깨달았다. 사람이 성공을 오래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재산이 아니라 인간성이다. 능력은 회사를 키우지만 인간성은 그 회사를 오래가게 만든다.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숫자 속에 있지 않다. 재무제표보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도덕적 과실이다. 한 사람의 욕심, 한순간의 오만, 한 번의 부정직이 그동안 쌓아온 운을 무너뜨린다. 나는 젊은 시절 능력이 뛰어난 임원을 여러 봤다. 그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언변이 화려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하나같이 사라졌다. 왜일까? 그들의 능력은 빛났지만 그 밑바닥에는 남을 짓밟아 올라가려는 욕심이 있었다. 그들은 일을 잘했지만 사람을 잃었다. 사람을 잃은 순간 운도 떠났다. 이 세상에서 인간성을 잃은 성공은 잠시뿐이다. 그 성공은 불처럼 타오르지만 결국 재로 남는다. 나는 한 번도 완벽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은 오래 본다. 그런 사람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도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신뢰한다. 그 신뢰가 바로 운의 토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실수 후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간성을 드러낸다. 변명으로 감추면 운이 멀어지고 책임으로 받아들이면 운이 가까워진다. 그 단순한 차이가 세월이 흐르면 한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다. 나는 도덕적 과실을 법적 죄보다 더 무섭게 여겼다. 법은 사람의 행동을 다스리지만 양심은 사람의 운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지 않아도 양심을 속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어느 날 나는 한 젊은 임원에게 물었다. 네가 지금 하는 결정이 만약 네 아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도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의 진심을 보았다. 도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도덕이다. 기업의 세계는 언제나 치열하다. 하지만 나는 싸움 속에서도 인간성을 놓지 않으려 했다. 남을 밟고 얻는 승리는 결국 나를 밟는다. 남을 살리고 얻는 신뢰는 언젠가 가장 강한 무기가 된다. 인간성은 숫자로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수익보다 크다.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느리지만 결국 운이 그 사람에게 머문다. 그는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 그것이 운이 도는 사람의 특징이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실력보다 양심을 기억한다. 실력은 오늘을 만들지만 양심은 내일의 운을 만든다. 도덕은 운의 뿌리다. 인간성을 잃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운은 자라지 않는다. 나는 인생에서 운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오래 고민했다. 결론은 단순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그 한 가지였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스승의 한마디, 동료의 작은 손길, 부모의 희생,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그 사실을 잊는다. 그 순간부터 운이 서서히 떠나간다. 나는 평생 동안 은혜를 잊지 않으려 했다. 부모님이 일궈주신 밑거름, 나를 믿어준 첫 동료, 어려운 시절 손을 내밀어준 거래처의 대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교만해질 수 없다. 교만은 운을 내쫓고 감사는 운을 부른다. 그 둘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이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은혜를 잊지 마라. 그 마음 하나가 평생의 운을 지킨다. 세상에는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나를 도운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감사의 말을 전할 기회조차 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럴 땐 나는 이렇게 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다. 내가 받은 친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답이다. 그 선의는 반드시 순환한다. 누군가를 살린 마음이 언젠가 나를 살린다. 이것이 내가 본 운의 구조였다.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신뢰의 순환을 만든다. 나는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이 원칙을 지켰다. 위기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은 다음 위기 때 나를 도왔다. 그게 바로 운이 도는 조직의 모습이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은혜를 모르면 운도 모른다. 네가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그 도움을 다시 세상에 흘려보내라. 사람은 스스로 만든 운의 흐름 속에 산다. 감사하는 마음은 에너지를 맑게 만들고 그 맑은 에너지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그 결과로 운이 모인다. 반대로 은혜를 잊고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인연이 끊기고 운도 마른다. 나는 한 가지 경험을 통해 이 진리를 확신했다. 한때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10년 전 도움을 줬던 작은 거래처 사장이 아무 조건 없이 자금을 빌려주었다. 회장님, 예전에 저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깨달았다. 운은 결국 돌아오는 은혜의 형태로 나타난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지킨다.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위에 세워진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내라. 그것이 가장 큰 운을 부르는 길이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군가의 손이 먼저 다가온다. 그것이 내가 경험한 운의 법칙이다. 나는 평생 일 속에서 살았다. 잠을 줄이고 식사보다 회의를 우선하며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운이 머물지 않는다. 세상은 이익으로 움직이지만 운은 마음의 온도로 움직인다. 마음이 조급하고 탐욕스러우면 일이 잘 되어도 결국 손에 남는 것은 피로뿐이다. 반대로 기분 좋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기회와 도움이 찾아온다. 나는 이것을 80-120의 법칙이라 불렀다. 100만큼 일하고 80만큼 바라면 결국 120이 들어온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요즘 세상은 모두가 100만큼 일하고 120을 얻으려 한다. 눈앞의 성과, 빠른 보상, 즉각적인 칭찬을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이익은 늘 불안하다. 그것은 빚진 행복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100을 일하고 80만 바라보는 사람은 늘 여유가 있다. 그 여유가 바로 운이 들어오는 문이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일의 보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 기분 좋게 일하라. 그 기분이 결국 회사를 살린다. 사람의 감정은 공기처럼 퍼진다. 기분 좋게 일하는 사람 곁에는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 속에 일하는 사람은 그 불운을 스스로 끌어당긴다.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단 한 가지를 지켰다. 기분 좋게 일하는 분위기였다. 그런 조직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운이 머무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지치지 않고 오래 일하려면 돈이나 승진보다 더 큰 이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자부심과 감사다. 내가 이 일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있다. 오늘 하루도 의미가 있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실패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언젠가 한 직원에게 물었다. 요즘 일은 즐거운가?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솔직히 힘듭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태도 하나가 결국 그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우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불평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우고
탐욕 대신 정직으로 결과를 맞이하면 그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 반드시 운의 차이로 드러난다. 나는 말한다.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마음부터 기분 좋게 만들어라. 운은 그런 마음을 따라온다. 억지로 끌 수 없는 바람처럼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만 운은 머문다. 오늘도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기분 좋게 일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한 운은 아직 나를 떠나지 않았다. 100을 일하고 80을 바라라. 남은 40은 운이 채워준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마지막 깨달음이다. 마지막 깨달음이다. 마지막 깨달음이다. 마지막 깨달음이다.